2025년 첫 회기를 맞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2025년 서울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의 정책과 입법 등을 심의해 조례 의결하는 기관인 서울시의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접적인 그런 지원이 확대되면 참 좋겠습니다. 공급이 된다면 조금 더 넓은 평수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과연 어떤 조례가 제정됐을까요? 서울시의회 1차 본회의 현장입니다. 총 111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잠시 후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두 번의 정례회를 비롯 사안에 따라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도 미래 세대에게 선사할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지난해까지 총 773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의사를 수렴해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갖는데요. 교육감으로 되신 이후에 지금 현재 637개 초등학교 중 교육감님이 학교 방문은 몇 개나 하셨을까요? 한 20여 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장으로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완전히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 11개 상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조례 개정을 위한 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시민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안건에 대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는데요. 시민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데요. 접수 안건 152건 중 106건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들이 하나둘 표결됐습니다.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선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요.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조례는 20개, 소방급식 환경 개선과 안심주택 공급 지원 등 관련 조례들이 제정됐습니다. 최종 관문을 통과한 조례들,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최근 신혼부부 안심주택에 당첨됐다는 박은경 씨 부부. 마침 오늘이 이삿날입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만 한 8번, 9번 정도 신청을 했고 운 좋게 당첨이 돼가지고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약 39제곱미터, 안방과 아늑한 거실이 있는 신혼집입니다. 저도 이 집이 안 됐으면은 결혼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집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엄청 안심이 듭니다. 안심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경쟁이 치열한데요. 서울시의회는 규제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시행되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안심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3,185가구 중 91.5%가 만족한다는데요. 지난해 5월 신혼부부 안심주택에 입주한 김지영 씨 부부. 저희가 원래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예식장을 계약을 하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집이었거든요.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알아보는데 너무 다 비싼 거예요. 10개월째 거주 중인 지영 씨 부부. 교통, 시설 등에 만족했는데요.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자녀 계획이 있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로 미래도 좀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자녀 양육에도 부담 없도록 어린이집과 학교가 많은 곳에 공급되고 있는 안심주택. 5분 정도 걸면 노량진 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병설 그 유치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녀들 기르기에도 되게 좋죠. 이번 조례에 제정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주말 헌혈의 집을 찾았는데요. 헌혈자가 거의 없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던 헌혈량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졌다고요. 군대 가기 전에는 따로 헌혈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처음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전역하고 나서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교육을 딱히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10대 헌혈자 수는 10년 전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헌혈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통계청 추계 인구 기준을 살펴볼 때 향후 헌혈량보다 수요량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한다고요. 이에 어릴 적부터 헌혈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헌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수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혈 한 팩은 수혈뿐만 아니라 백혈병 등 수많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는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육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면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현장 보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방기관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도 제정됐는데요. 지난해 일부 소방서들의 급식 사진이 공개되며 부실급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물가도 엄청나고 순댓국도 한 그릇에 13,000원인데 너무한 것 같아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소방대원들. 한 끼 급식 단가가 편의점 도시락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도 더 나은 급식 환경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체력적으로 신속 대응을 해야 된다는 업무 특성상 양질의 식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 급식 개선 조례안 통과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 민원 담당관 부서도 신설했는데요. 2025년 첫 발을 내디딘 11대 서울시의회. 복지와 안전이 보장된 삶을 위해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있습니다.